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그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이 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것이 이대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아마 9월이나 10월이면은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 차원에서 무엇이 팩트고 무엇이 거짓인지 몇 가지를 좀 예를 들어서 또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 체크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은 남자가 여자 화장실 또는 여자 탈의실 또는 여자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건가? 반대로 또 여자가 남자 화장실, 남자 목욕탕 들어가는 거 막을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체크 답변은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막게 되면은 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의 2조 1항과 4항과 5항에 보시게 되면은요, 성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성적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남자로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데 내 자신은 나를 여자로서의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나는 여자 같아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내가 인식하면은 나를 여자로 다 대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에 가는 거다. 그걸 막으면은 이게 성적 차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체크할 내용은 이것이 꼭 필요하고 또 시급하게 제정돼야 될 그런 법인가요 하는 부분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원래 그 법안은 2007년도에 법안이 제출이 됐었는데, 물론 통과는 안 됐죠. 지난 20대 국회까지 통과가 안 되는데, 무려 13년 동안 국회에 발의가 되거나 논의가 있었지만은 통과가 안 되고 폐기되고 왔습니다. 이 법이 그렇게 꼭 필요하고 그렇게 시급한 법이었다면 13년 동안 그렇게 폐기를 반복하면서 통과가 안 될 리가 없겠죠. 또 하나는 차별 금지를 규정한 여타의 법들이 약 20개 정도가 이미 있습니다. 남녀의 문제, 연령의 문제, 심지어 외국인, 어떤 것도 차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그런 법들이 이미 20개나 있기 때문에 그 법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차별의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런 법이 없다 할지라도 헌법 11조에 보게 되면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또 모든 국민은 생활상에서 어떤 영역에서도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개별적인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는 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세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택시에 관한 법을 만들면은 택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법에 대한 찬반을 주장을 하시죠. 또 운송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법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핵심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불법화하는 아주 독소적인 조항이 있는 법이고,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800만이 넘기 때문에 단일한 집단으로서는 최대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렇게 우리 800만이나 불편한 법은 사실은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독교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 반대하는 건 맞고, 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국민의 권리다. 그것은 하등 이상한 것이. 그런데 교회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되면은 목욕탕도 문제가 되고요, 또 여관도 문제가 되고, 또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일반 공무원들도 문제가 되고, 누구든지
이 28가지의 차별하면 안 되는 조항을 넣어놨는데 거기다 맨 마지막에 등이라고 넣어놨어요. 그거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시비가 묻는 장소에 있는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이 법에 의해서 행동에 제약되고 생각의 자유가 제약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그 권익을 위해서라도 이 법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회가 나서서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법안으로서 적절한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왜 적절하지 않은가?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20개 정도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차별을 금지하는 그 법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안에 보시게 되면은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에 들어있는 모든 법들보다 이 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법에 의해서 그 법들을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특별법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기본법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용어는 없지만 거의 헌법에 준하는 준헌법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법률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더라도 폐기될 가능성이 많고 정말 이 법이 작동이 된다면 수십 개의 법안들이 또 새로 개정이 돼야 되는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은 이 차별금지법 자체가 차별법입니다. 다섯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은 차별이 없는 행복한 세상이 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은요, 이제 동네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에서 분쟁이 있고 대결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학교, 뭐 학원, 그리고 뭐 사찰, 성당 이런 곳들에서 그 가르치는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쟁점이 발생할 것이고 그것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그런 소송이 남발되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그렇게 법률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조항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있는데요. 차별을 당했다라고 누가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고소한 사람이 이렇게 나는 차별을 당했습니다라고 밝히는 게 아니고요. 고소를 당한 사람이 거꾸로 나는 이러한 내용으로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쪽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입증을 못하면은 그냥 차별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차별적이고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여섯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어겨도 처벌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주차 위반을 해도 벌금을 내는데 어떻게 이 차별금지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냥 두겠어요? 여기에 그 처벌 규정이 뒤에 있습니다. 만약에 차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요, 3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내게 돼 있고, 또 차별당한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을 추가로 주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동성애자를 차별하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3년 감옥이다, 3년 징역이다라는 내용을 올려놓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반드시 처벌당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는 겉으로는 뭐 처벌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거짓말을 해야만 이 법이 홍보가 되는 그런 성격의 법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도 처벌받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일곱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그럼 왜 이런 법을 굳이 만들려고 할까요? 맞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동성혼, 동성애, 그리고 동성가족을 합법화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불법으로 막아 세움으로써 전통적인 가치관, 특별히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무너뜨림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른바 유물변증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뭐 차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문제라는 것이 이 법안의 그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그럼 이 법은 결국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법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이미 20개 정도의 법안에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만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게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성별에 관한 규정, 성을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제3의 성도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을 새로 넣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성적인 지향을 갖든지, 내가 뭐 짐승을 좋아하든지 아이를 좋아하든지 소아 성애자 뭐 다 놔두라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거나 그걸 불법으로 몰아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 더 심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법을 만든 다음에 이 법에 근거해서 얼마나 난잡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자는 다 본인들이고 주변 가족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여기 보게 되면은 가구의 형태라는 게 있어요. 가구의 형태로 차별하지 마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동성가구입니다. 동성가족. 앞으로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부부라고 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도 그것 때문에 차별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차별은 물론 비판도 하지 마라. 차별받았다고 비판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이 법을 어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동성애, 동성혼, 동성가족을 합법화하고 그것이 죄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보건에 좋지 않다, 건강에 좋지 않다, 질병의 원인이다, 에이즈의 원인이다, 이런 교육이나 이런 비판들을 아예 법적으로 못하게 막는 그런 동성애 독재법이다, 역차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법안에 47번이나 성별 등으로 인하여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47번입니다. 그 성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제3의 성. 제3의 성은 남자와 여자를 제외한 수많은 성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미국에서는 성이 뭐냐? 남자는 male, M이라고 쓰고 여자는 female, F라고 쓰는데 U라고 썼대. 왜 U라고 썼냐고 그랬더니 알 수 없다. unknown. 얘는 알 수 없다. 그렇게 부모가 아이의 성을 규정했다고 하는 그런 기막힌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편지가 왔더래요. 이제 다음 학기부터 당신의 자녀가 다니는 그 클래스에 누구는 지금까지는 남자였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여자라고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걔를 남자로 부르지 못하게 하라. 이 법에 의하면 그 아이를 남자라고 부르면은 이 법을 어긴게 되기 때문에 3천만 원까지의 벌금, 심지어는 뭐 1년 징역, 그리고 1,000만 원까지 벌금,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수많은 또 징벌이 가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법이다.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동성혼, 동성가족을 위한 법이고, 그리고 그것의 독재를 위한 법이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막는 그런 비민주적인 법이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틀어막는 법이다. 그래서 이 법 그 자체로서 이 법은 독약과 같다. 이렇게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